2024년 마지막 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기류 혹시 사전에 느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요.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에 대한 제 요구권만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무회의 시간이 임박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3명 중에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에서 1명만 그러니까 임명한 이유 있을까요? 네, 최 권한대행은 조안창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또 그렇다면 왜 하필 마 후보자가 아닌 정 후보자만 임명했냐는 부분은 의문이 남는데요. 그러게요. 마 후보자에 대해 이념 편향 논란으로 국민의힘의 반대 기류가 더 강했던 게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관이 이제 2명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기존 6인 체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진보 성향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고 이 중도나 보수 성향은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재판관까지 4명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2명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3대5 구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선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늘면서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 심리에도 속도가 붙겠죠? 네, 현재는 그간이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되면서 자연히 그런 문제는 해소된 건데요. 앞으로는 탄핵 심리에만 집중하면서 속도가 자연스럽게 붙을 전망입니다. 어쨌든 헌법재판관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쌍특검인데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표결을 다시 할까요? 아니면 뭐 여야가 협상을 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여당이 그동안 쌍특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건 특검 추천권 때문입니다.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당도 여태까지 지금 현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는데 네, 더욱이 민주당도 가장 시급한 사안인 헌법재판관 문제가 일부분 해결된 만큼 쌍특검 협상이 가능하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네. 민주당 원내관 기자는 MBN에 특검에 누가 임명되든 미온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규모의 사건이라면서 야당 추천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특검 법안이 마련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